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의사 박대철입니다. 당신의 얇아지는 머리카락은 나이 탓이 아닙니다. 이 한마디가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지난 40년간 의사로 일하며 저는 수많은 분들이 머리숱이 줄어드는 것을 그저 세월의 당연한 흔적으로 여기고 체념하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자식들이 사다 준 비싼 샴푸나 영양제를 써보지만 결과는 늘 같았죠. 오늘 저는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진실이라 믿어왔던 위험한 거짓말을 폭로하려 합니다. 바로 탈모는 노화가 아닌 우리 몸속에서 조용히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결핍의 신호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과정을 되돌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집에서 병원에 가지 않고도 말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화면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정보를 얻고 희망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총 5단계를 거칠 것입니다. 첫째, 왜 기존의 생각이 틀렸는지. 둘째와 셋째, 우리 몸 안으로 무엇을 채워 넣어야 하는지. 넷째, 밖에서 직접 두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잠들어버린 모낭을 어떻게 다시 깨울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입니다. 명확한 실행 계획을 원하신다면 부디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제 어머니 이야기를 먼저 해야겠습니다. 제 어머니는 평생 남대문 시장에서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숨 많고 검었던 머리카락은 어머니의 자부심이자 건강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오랜만에 뵌 어머니를 안아드렸는데 예전 같지 않게 머리카락이 힘없이 가늘어져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수리가 훤히 보일 정도였죠. 제가 걱정스레 여쭤보자 어머니는 손을 내저으며 늘 하시던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늙어서 그런 거지. 뭘, 괜찮다, 아들아. 하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식사도 잘하셨고 활동적이셨거든요. 저는 몇 가지 기본적인 혈액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몸은 단순히 늙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소들이 거의 바닥난 상태였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탈모를 운명이 아닌 신호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몸은 매우 현명합니다. 영양분이라는 자원이 부족해지면 심장, 뇌, 간과 같은 생존의 필수적인 장기들을 지키기 위해 덜 중요한 부분으로 가는 보급을 먼저 끊어버립니다. 그때 가장 먼저 포기되는 곳이 바로 우리의 머리카락과 두피입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가늘어지는 것은 우리 몸의 영양 창고가 텅 비어가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등인 셈입니다. 이것을 그저 나이 탓으로 돌리는 것은 우리 집 창고에 불이 났는데 원래 오래된 집은 다 그래 라고 말하며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희망을 잃게 만들고 행동할 기회를 앗아가는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노화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기 쉬워지는 조건일 뿐입니다.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이제 그 진짜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더 이상 체념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이 보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시간입니다. 자, 이제 진짜 원인을 알았으니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비싼 샴푸를 사기 전에, 가장 유명한 클리닉을 예약하기 전에 반드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몸속 영양 창고를 확인하고 채우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은 혈액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혈액 속에 영양분이 없으면 그 어떤 외부적인 노력도 및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입니다. 제가 오늘 강조할 2가지 핵심 영양소는 바로 페리틴과 비타민 D입니다. 먼저 페리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빈혈 검사를 하고 철분 수치는 정상이라고 듣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 철분이 아니라 페리틴, 페리틴, 즉 우리 몸의 철분 저장 창고입니다. 페리틴은 우리 몸이 비상시에 꺼내 쓸 수 있도록 철분을 보관하는 단백질입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혈액 검사상 페리틴 수치가 15 이상이면 정상 범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질병이 없다는 의미일 뿐, 건강한 머리카락이 자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입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는 새로운 머리카락이 힘차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페리틴 수치가 최소 50 이상, 이상적으로는 70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당신의 수치가 50 이하라면 당신의 몸은 머리카락을 만들 여분의 철분이 전혀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우리는 비타민 D를 단순히 뼈 건강에 좋은 영양소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비타민 D는 우리 몸의 수백 개 유전자를 조절하는 강력한 호르몬입니다. 여기에는 모낭의 성장 주기를 관장하는 유전자도 포함됩니다. 놀랍게도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의 90% 이상이 비타민 D 결핍 상태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모낭은 새로운 머리카락을 만드는 일을 멈추고 휴면기에 들어가 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제품을 발라도 모낭 자체가 잠들어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두 가지를 채울 수 있을까요? 우선 다음 병원 방문 시 의사에게 단순 철분 수치가 아니라 페리틴 수치와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꼭 검사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십시오.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일상에서는 페리틴 수치를 높이기 위해 붉은 살코기, 동물의 간, 달걀 노른자, 시금치나 깨씹 같은 짙은 잎채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비타민 D는 음식을 통한 섭취가 매우 제한적이므로 매일 오전 햇볕을 15분에서 20분 정도 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이 어렵다면 영양제 형태의 보충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어떤 건물도 높이 지을 수 없습니다.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내부적인 기초 공사부터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수백만 원짜리 시술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강력한 해결책입니다. 현대 과학으로 우리 몸의 결핍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수천 년간 우리 민족의 건강을 지켜온 조상들의 지혜에 귀를 기울일 차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영양제나 보충제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부엌이 곧 약방이었습니다. 한의학에는 약식동원, 역식동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약과 음식은 그 근원이 같다는 뜻이죠. 특히 머리카락 건강과 관련해서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검은색 음식은 신장, 신정을 보하고 신장은 머리카락을 주관한다는 개념입니다. 신장의 기운이 왕성해야 머리카락이 검고 윤기가 흐르며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의 언어로 풀어보면 검은색 식품의 풍부한 항산화 물질과 각종 미네랄이 노화를 방지하고 혈액순환을 도와 모발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을 공급한다는 뜻과 일맥상통합니다. 오늘은 수많은 검은색 식품, 즉 블랙푸드 중에서도 가장 효과가 뛰어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3가지 검은 보약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검은 콩입니다. 검은 콩은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 불릴 만큼 단백질이 풍부하며 특히 머리카락의 주성분인 시스테인 함량이 높습니다. 또한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은 탈모를 유발하는 남성 호르몬의 과다 활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섭취 방법은 검은 콩을 기름 없이 프라이팬에 오븐에서 10분 정도 볶아서 하루에 한 줌씩 간식처럼 드시는 것입니다. 혹은 검은 콩을 삶아 그 물을 차처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검은 깨입니다. 흑임자라고도 불리죠. 검은 깨에는 머리카락 성장에 필수적인 칼슘, 아연, 비오틴과 같은 미네랄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풍부합니다. 또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리놀렌산이 많아 두피의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탁월합니다. 매일 밥을 지을 때 한 숟가락씩 넣거나 갈아서 우유나 요거트에 타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는 조금 더 특별한 하수오입니다. 하수오는 어찌 머리가 까마귀처럼 검은가라는 이름의 유래가 있을 정도로 예로부터 백발을 검게 하고
머리카락을 풍성하게 하는 전설적인 약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수오는 그 효능이 강력한 만큼 반드시 한의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체질에 맞는지 확인한 후에 섭취해야 한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자세는 당신의 신뢰도를 높여주고 책임감 있는 접근을 가능하게 합니다. 과학으로 기초를 다지고 조상들의 지혜로 영양을 더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값비싼 약 없이도 몸의 근본을 바로잡고 풍성한 머리카락을 되찾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평소에 이 세 가지 검은 보약 중 어떤 것을 즐겨 드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몸속을 튼튼하게 채웠다면 이제는 두피에 직접 영양을 공급하고 환경을 개선해 줄 차례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두 가지 방법은 돈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도 그 어떤 값비싼 제품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우리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 세대가 지혜롭게 사용했던 쌀뜨물 발효액입니다. 조선시대 궁녀들이 비단결 같은 머릿결을 유지했던 비결로도 잘 알려져 있죠. 쌀을 씻을 때 나오는 두 번째 물을 받아 상온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 두어 자연 발효시킵니다. 살짝 시큼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제대로 발효가 된 것입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평소처럼 샴푸로 머리를 감은 후 이 쌀뜨물 발효액을 두피부터 머리카락 끝까지 골고루 부어줍니다.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2분에서 3분간 마사지한 다음 10분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미지근한 물로 헹궈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효과가 있을까요? 쌀뜨물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피테라와 같은 유익한 효모와 각종 아미노산, 비타민 B군이 다량 생성됩니다. 이 성분들은 두피의 유수분 균형을 맞춰주고 모발의 큐티클층을 매끄럽게 코팅하여 머릿결을 부드럽고 윤기 있게 만들어줍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만 꾸준히 해줘도 두피가 건강해지고 머리카락에 힘이 생기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그 어떤 도구도 필요 없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마사지 도구인 나의 10손가락을 이용한 두피 마사지입니다. 비싼 마사지 기계를 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단 5분만 투자하십시오. 먼저 손가락 끝 지문 부분으로 귀 뒤쪽부터 정수리 방향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합니다. 둘째, 손가락을 세워 두피 전체를 가볍게 톡톡 두드려줍니다. 마치 비가 내리는 것처럼 말이죠. 셋째, 양손으로 머리 전체를 감싸 쥐고 지그시 눌렀다가 떼기를 반복합니다. 이 간단한 세 가지 동작만으로도 두피의 혈액순환이 극적으로 개선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철분, 비타민 D, 그리고 블랙푸드의 좋은 영양소들이 마침내 모낭까지 제대로 배달된다는 뜻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꾸준함이 기적을 만듭니다. 값비싼 제품을 한 번 쓰는 것보다 돈 안 드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매일 혹은 매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100배, 1000배 더 중요합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해 보십시오. 당신의 몸은 그 정성에 반드시 보답할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영양을 채우고 외부적으로 두피 환경을 개선했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빠져버린 부위, 깊은 잠에 빠져버린 모낭들을 깨우기 위한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약간의 주의가 필요하지만 제대로만 한다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바로 더마롤러, 델마롤러입니다. 아마 생소하게 들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더마롤러는 미세한 바늘이 촘촘히 밝힌 작은 롤러입니다. 이것을 두피에 부드럽게 굴려주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상처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그 부위로 혈액과 영양분, 그리고 성장인자들을 집중적으로 보내게 됩니다. 즉, 우리 몸의 강력한 자연 치유 시스템을 이용하여 모낭을 직접 자극하는 원리입니다. 또한 이 미세한 통로들은 우리가 바르는 영양 성분들이
두피 깊숙이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안전 수칙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기면 오히려 두피를 손상시킬 수 있으니 꼭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첫째, 가정에서 두피에 사용할 때는 바늘의 길이가 0.25mm에서 0.5mm를 절대 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 이상은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둘째, 사용하기 전과 후에 반드시 알코올이나 소독용 에탄올로 더마롤러를 깨끗하게 소독해야 합니다. 감염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셋째, 절대 힘을 주어 압박하거나 피가 날 정도로 굴려서는 안 됩니다. 그저 부드럽게 약간의 따끔함이 느껴질 정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두피에 염증이나 뾰루지,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 방법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가 적당하며 사용 후에는 진정 효과가 있는 제품이나 앞서 배운 쌀뜨물 등을 이용해 두피를 진정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습니다. 머리카락을 되찾는 과정은 두피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이타디라는 거짓된 믿음을 버리는 당신의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이 세 가지를 실천하십시오. 첫째, 병원에 가서 페리틴과 비타민 D 수치를 확인하십시오. 둘째, 매일 식사에 검은콩이나 검은깨, 한 가지 이상의 블랙푸드를 추가하십시오. 셋째, 매일 밤 5분씩 두피를 마사지하십시오. 당신의 머리카락은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온화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인다면 당신은 언제나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소중한 부모님, 가족, 그리고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때로는 희망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치료제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건강하고 평안하십시오.